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인지 경기 침체 우려인지 진짜 터졌는지 아니면 겁을 주는 건지 과정이에요. 요것만 지나가고 여러분들 원하는 상승장 와가지고 덜어내고 그 돈으로 또 코인 투자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3년 후에 앞서가는 거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24일 사우디서 휴전 협상 첫 집결. 핵심 의제는 자, 러우 전쟁 종전 쉽지 않죠? 일단은 야 30일만 좀 휴전하자 라는 얘기도 지금 쉽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 부분 휴전 요거는 제대로 됐죠? 그거에 이어서 후속 협의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근데 막 러시아가 또 막 공격하니 뭐니 막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나올 얘기는 뭐냐면 흑해 곡물 협정 있죠? 우크라이나가 곡물 창구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틀어 막아가지고 지금 창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협정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 그러면 유럽의 식량 가격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변동성이 심한 뭐 식량, 에너지 뭐 둘 다 낮출 수 있는 이러한 협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끝날 걸로 봐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징이 뭐냐면 3개의 룸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2개의 룸인가? 뭐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가지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또 우크라이나 내용을 미국 그 대변인이 러시아 방으로 가가지고 전달하고 이거를 셔틀 외교라고 하죠. 셋이서 붙여놓으면 싸울 거 아니야. 또 젤렌스키가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또 막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을 딱 갈라놓고 셔틀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간에서. 그래서 셔틀 수수료 비용은 뭐 히토류도 받고 그걸 또 뭐 원해요 지금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런 좀 위험한 이런 시설들 만약에 전쟁해가지고 막 폭탄 던지고 터져봐라. 원전 터지면 너네 끝난다. 자포리자 원전 같은 거. 우리가 차라리 너네 거 보호해줄게. 소유도 우리가 하고 우리도 관리가 해줄게. 그럼 러시아가 쉽사리 못 칠 거다. 미국이. 셔틀 비료 좀 많이 원하죠? 그러면서 야 그거 원전은 우리 국민한테 소유권이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너 또 땅 더 잃을래? 땅 잃을래? 우리한테 소유권 줄래? 그 얘기 하는 거죠. 하여튼 힘이 강력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셔틀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4일날 뭐 불발이 나더라도 제대로 안 되더라도 요거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BOFA CEO 연준 오늘 금리 인하에 조심할 거. 소비 지출은 견조하다. 자, 미국의 2등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이런 그 통계 데이터를 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올해 첫 2달 반 동안 1월달, 2월달, 그리고 뭐 2월 2달 반이니까 3월 반 정도 지금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통계 자료를 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보다 6%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는 셔틀하고 달라요? 그쵸? 야, 빵 사와. 뭐 담배 사와. 진짜 힘이 없을 셔틀을 하는 건데 여기 셔틀은 힘이 좀 세. 셔틀이 최고야. 자, 볼게요. 작년 동기보다 6%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대. 그럼 이따가도 우리 경기 침체 얘기해 드릴 거지만 지금 미국 1분기 GDP가 막 역성장 나온다 이런 얘기하죠? 미국 GDP의 70%가 미국 소비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2등 은행 얘네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미국인들의 소비가 꺾였다? 아니요.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 2위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고객들의 지금 소비 패턴이 소비가 작년 동기보다 6% 정도 더 많은데 작년 4분기가 4에서 4.5%예요. 이때 뭐가 있었죠? 작년 4분기?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추수감사절, 소비를 막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기념일들이 다 몰려 있었죠? 그때보다 이번이 1분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지출, 소비 수준은 견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다? 얘네 은행만 봐서는 모르겠다. 근데 2등 은행이 그랬으면 1등 은행도 그렇고 나머지 미국 국민들도 높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 미국 경기 침체인가요?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인가요?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인지 경기 침체 우려인지 진짜 터졌는지 아니면 진짜 터지려고 겁을 주는 건지. 자,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0.5% 유지. 자,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0.5% 유지. BOJ 총리가 BOJ 총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금리 동결한다. 근데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깨진다, 무너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무조건 안 좋은 정책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언제 나요? 위험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이런 얘기 왜 안 해? 일본의 금리 인상 확률이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낮아졌죠.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본 금리 동결했습니다. 0.5%. 자,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2만 3천 건 예상 소폭 하회. 자, 지금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그렇고 실업률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칼질하죠. 공무원들 해고하고 감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이나 고용시장에 영향이 끼칠까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미국 2월달 기존 주택 거래량 전월 대비 4.2% 증가. 주택 판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다시 활성화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실제로 이렇게 좋아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쭉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일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트럼프 금리 동결한 연준의 압박 인하가 좋을 건데 FOMC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따가 우리 리뷰해 드릴 거지만 비둘기가 됐죠. 우리 지난 전날 방송했던 실시간 방송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근데 거기에 못 이어서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근데 금리 인하 해야 돼 라는 얘기 쓱 하죠.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들 연준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요.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은행 얘기했고 머스크 칼춤에 컨설팅 업체 불똥 주가 추락. 자, 지금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근데 몇 달 전부터 멤버십 방송에서 테슬라 투자 진짜 많이 힘들 거다. 이제 정치 테마주다. 그리고 진짜 많이 변동성이 심할 거고 그냥 내가 3년, 5년 갖고 간다. 장기간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올라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 그러면 테슬라는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우스분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느와르라 그러나? 깡패 나오고 막 그런 영화들 보면은 항상 1인자 두목은 붙잡히지도 않죠. 잘 지내죠? 근데 조직에 뭐가 터지면 2인자가 끌려가죠. 그리고 그 다음 3인자가 2인자 자리로 올라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1인자는 트럼프죠. 2인자가 머스크죠. 트럼프의 똥이나 아니면 뭐 안 좋은 것도 다 닦아야죠. 머스크가. 그리고 나서 쓸모 없어지면은 이제 이 자리로 누가 올라와요? 뭐 샘 알트만이나 이런 애들 올라오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찌됐든 테슬라 CEO를 있는 한은 정치 테마주다. 힘들다. 힘겹게 갈 거다. 테슬라 샀다고 어제? 괜찮아요. 이걸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럼 지금 저점이지. 5년차 테슬라 주주야. 내가 내일 당장 다음 달에 팔 거야.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팔 거야.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내가 3년, 5년 쭉 들고 갈 거야. 그러면 저점이지. 싸지. 머스크가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형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켜야지. 2인자가 어디 뭐 다른 데 조직 가가지고 막 싸워. 패고 있어. 이런 이유가 있나요? 1인자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테슬라 테러 가담시 감옥행. 머스크 지원 나선 미 정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 매장 앞에서는 막 구매하지 말자고 구매 막 하면 안 된다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텃밭에서는 또 테슬라 차량이 안 팔리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테슬라 테러 가담시 감옥행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또 일론 머스크가 떠들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이게 대규모 시위 파업으로 이루어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중국 관련 매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 강화 중국도 대응 나서야. 자,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들, 엊그제도 막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막 뭐 한다, 미국은 뭐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누가 똥줄을 타고 있을까? 중국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야,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나? 근데 개방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있는 자본이 빠져나갈 건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시진핑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막 자본을 유입시키려고 막 안간힘을 쓰죠. 시진핑이 누구야? 딥시크 CEO도 막 만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거다. 계속해서 부양 정책을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중국의 경제나 부동산이나 중국 증시나 이런 펀드멘탈을 좀 탄탄하게 해놓고 그 뒤에 암호화폐 시장을 좀 개방을 해야 그나마 유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열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유출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출구는 없는데 입구만 있어. 얼마 전에 홍콩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갖고 있는 분들 이민 받겠다. 얘기하죠. 근데 이민 받는 건 좋아. 우대해 주는 것도 좋아. 세금도 안 내는 것도 좋아. 나갈 때 쉽게 못 나가잖아. 그러면 전 세계 크립토 자본들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알아요. 시장 경제가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아, 미국을 따라가야 되고 스테이블코인 빨리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막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 시장을 개방해야 되고 시장을 또 개방해야 되자니 중국에 있는 자본이 빠져나갈 것 같고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라는 거. 자, 메타플래닛 에릭 트럼프 첫 자문이 이거 모자가 이렇게 촌실어? 응? 에르메스 색깔인데 왜 이렇게 촌실어? 자, 에릭 트럼프 첫 자문위원 임명 주가 17% 급등.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잘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거의 한 3,000개 있다 그랬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또 트럼프 또 아들내미 잘한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자금 최대 10% 비트코인 투자 방안 검토. 자, 미국의 50개 주에 있는 각 해당 주마다 지금 비축 자산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투자할 건지 비트코인 투자 방안이 계속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좀 그 유의미한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자, 트럼프 외국 원조 활동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한다. 야, 진짜 근데 트럼프 진심인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가격 상승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못 올라갔지?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 지켰다고 봐요. 진짜 진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뭐 기부나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뭐 개발을 뭐 원조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개발 원조를 들어가. 그럼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넣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디지털 달러가 개발이 됐겠죠? 바이든이었으면 연준이랑 같이 합작해서. 근데 그렇기에는 힘들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때려놓고 아프리카의 뭐 개발 확장권들, 개발권들 이런 소유권들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확장시켜주면서 개발시켜주면서 개발도상국가 그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을 넣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코인 투자를 잘했어. 여러분들 지금 막 물려있고 힘들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요것만 지나가고 여러분들 뭐 원하는 상승장 와가지고 덜어내고 또 그 돈으로 또 코인 투자하잖아요?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3년 운에 앞서가는 거라고. 외신, 나스닥 24시간 거래 전환 추진, 암호화폐 시장 영향. 이거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21년도, 22년도에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 24시간 동안 개장을 할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그때 욕 뒤집어지게 먹었는데, 저 무슨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놈, 응? 무슨 듣보잡 유튜버가 무슨, 주식시장 24시간? 웃기지 마라. 욕 뒤질라게 먹었었는데. 제가 요거를 어떤 거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거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멤버십 방송에서. 이거는 정규 방송에서 안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4시간 이거? 여러분들, 주식시장, 코인시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뭐 좋니, 코인이 좋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코인시장이 24시간 열리면서 유동성들이 이렇게 빠르게 돈다는 거는 자금이 빠르게 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주식시장도 빠르게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24시간 거래 전환 추진.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3년, 4년 전에 주식도 토큰화해서 우리가 한 주, 최소 한 주 이렇게 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최소 0.001주 뭐 이런 식으로 24시간 동안 열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트럼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달러 지배력 확대에 기여한다. 자, 요거 또 트럼프 정부가 또 이런 무슨 행사들 계속해서 하고 있죠? 트럼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지배력 확대에 기여해서 뭐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잠깐만 자세히 볼게요, 뭔지. 근데 원체 뭐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블록 윅스의 디지털 자산 서밋 화상위 연설을 통해서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시장에는 큰 영향 없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상승시켜줄 거는 트럼프 정부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가장 1순위 우선 정책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국 시장으로 많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게 1순위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언제 상승시켜줄까? 다들 돈 벌게 시켜줄까? 그게 1순위가 아니라 그건 우선 순위에도 없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요 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미국 국채 사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미국 시장, 금융시장에 많은 자본을 끌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유입 중이죠? 분위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막 역부가 계속해서 떴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 음수 막 왔다 갔다 전환됐었죠? 그 이유입니다. ETF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더리움은 빠져나가고 있죠? 아직 이더리움까지는 순서를 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안 좋습니다. 왜? 위험성 자산이니까. 25일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3월 25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7일 미국 국내 총생산 4분기, 작년 4분기 확정치죠? 뭐 2% 초반대 나오겠네요. 크게 의미 없고 신규 수렵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거 살짝 높을 수 있어요. 요건 한번 보시라는 거. 4월 4일 실업률 비너 고용지수 크게 막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 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4월 10일이죠. 미국 CPI. 이거 어떻게 될 건지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오늘 다뤄드렸었는데 4월 10일 근처 가서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될 건지. 자, 5월 1일 날 일본 금리 결정 있습니다. 동결할 거고요. 5월 8일 날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